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영화 더 배트맨에는 쿠키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걸 쿠키 영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현재로서는 속편이 무슨 내용이 될지, 이 쿠키 영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쿠키 영상이 아니어도 더 배트맨은 속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당장 영화 후반부에 아캄 수용소에서 베리 케어건의 조커가 나왔죠. 일찍이 멜 리브스 감독은 DC 팬덤에서 베리 케어건이 경찰 스탠리 맥켈 역으로 나올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스탠리 맥켈은 이어원에서 막 고담으로 전군 고든의 파트너인데요. 이는 영화의 루머를 막기 위한 고도의 커버 스토리로 영화에선 이미 베리 케어건이 조커로 등장을 합니다. 아주 살짝 실루엣만 보이고 웃음소리만 들리지만 알아차리실 것 같은데요. 개봉 직전에 베리 케어건이 조커로 나온다는 루머가 퍼져서 쉽게 파악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조커가 속편 출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개봉 직전인 2월 23일에서야 속편 논의가 원어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감독이 인정을 했죠. 다만 스핀오프에 대한 준비는 빠르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인 2020년 7월에 워너는 더 배트맨 세계관의 고담시 경찰청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를 HBO 맥스에서 제작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1년차 배트맨의 이야기를 부패한 경찰관의 시점에서 그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작에는 멜 리브스와 기리 하지의 조 마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팬들은 이 드라마가 고담 센트럴의 실사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담 센트럴은 에드 브루베이커와 그렉 러카의 작품으로 두 작가의 이전 작품들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고담 센트럴은 아주 정통의 느와르, 형사물, 갱스터 장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고담시 경찰들의 이야기를 드라마 더 와이어처럼 멋지고 씁쓸하게 묘사하는데요. 이 작품은 배트맨의 초창기와 무관하고 오히려 배트맨의 유명 악당들을 상대하는 경찰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드라마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원작이 고스란히 반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 대 배트맨이라는 전형적인 원작 이어원의 루트를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바로 이 작품에서 배트버스의 배트맨이 어떻게 처음 데뷔했는지, 그가 처음 싸운 악당이 누구인지를 말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조커가 이미 아캄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조커가 이 드라마에 나오는 1년차 배트맨의 악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조커를 잡기는 잡았을 테니까요. 어쩌면 멜 리브스 감독은 정말로 베리 케어건을 스탠리 맥켈이라는 경찰로 캐스팅을 했고, 그가 이 드라마에서 경찰로 나오며 모종의 사건을 겪다가 조커가 되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더 배트맨에서 아캄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던 것으로 처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을 고담시 경찰청 사람들 드라마에서 다룰 수도 있겠고요.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원작의 내용들일 텐데요. 멜 리브스 감독은 더 배트맨을 통해서 원작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려는 감독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작도 조커의 기원은 배트맨의 기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조커의 기원은 다양하게 암시되지만 사실 가장 공신력이 있는 기원은 에이스 화학 공장에 추락한 레드 후드라는 범죄자인데요. 이 레드 후드가 에이스 화학 공장에 추락한 시기는 배트맨의 극초창기로 설정이 됩니다. 가장 유명한 배트맨의 기원작 배트맨 이어원에서도 배트맨이 데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수도에 독을 타려고 한 놈이 있었는데 자기를 조커라고 부른다고 고든이 황당해하는 묘사가 있죠. 뉴오이 이후의 메인 유니버스의 배트맨 기원작 제로 이어에서도 배트맨이 각 데뷔했을 때 레드 후드 갱과 싸우고 그 갱의 리더 레드 후드 1이 에이스 공장에 추락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 이후엔 이 조커도 상수도에 독을 풀려고 했다고 하죠. 그것이 처음으로 배트맨이 조커와 싸운 일이라고 설정이 됩니다. 사실 뉴오이 이전에 나온 작품이지만 아예 고담시 상수도에 독을 풀려고 한 조커와 싸우는 1년차 배트맨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도 있습니다. 웃는 남자라는 이름의 제목인데 이 작품의 작가가 바로 에드 브루베이커죠. 이 점에서 HBO 맥스의 고담시 경찰청 드라마는 배트버스의 조커의 기원이나 첫 활약을 다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멜 리브스 감독이 생각한 독창적인 그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조커를 속편보다 경찰청 드라마 추측을 해봤는데요. 당연히 더 배트맨 2의 메인 빌런이 조커일 확률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리들러와 조커가 서로 싸우는 원작의 농담과 수수께끼의 전쟁이 더 배트맨 2의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더 배트맨 2에서 조커가 나온다면 펭귄과 캐드먼 수감된 리들러와 같이 엮이면서 나오는 방식으로 나와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경찰 드라마로 지방검사 하비 덴트가 악당 투페이스로 변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조계 배경이니 훨씬 더 수월할 테고 투페이스는 배트맨이 없어도 기원을 만들 수는 있으니까요. 배트맨에서 보여진 것처럼 고담시는 법조계도 팔코네와 연관이 있는 부패한 곳이니 하비 덴트가 벌 쏘고 투페이스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경찰청 사람들 드라마에서
투페이스가 데뷔해서 더 배트맨 2에서 투페이스가 활약할 수도 있겠죠. 준비 중인 스핀오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캐드먼 스핀오프는 시사회 후 반응이 좋아서 조금씩 루머로 도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확정된 건 바로 드라마 펭귄입니다. 미드 에이전트 오브 실드의 제작자 로렌 르프랑이 총괄 제작을 맡은 이 스핀오프는 HBO 맥스에서 나올 드라마로 제작진은 이 드라마가 펭귄판 스카페이스가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더 배트맨의 펭귄 배우 콜린 파렐도 출연 및 제작에 합류했는데요. 이 펭귄이 더 배트맨 이후의 펭귄일지 이전의 펭귄이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펭귄이라면 스카페이스처럼 야망을 가진 범죄자의 비열한 성공담이 될 것이고 이후의 펭귄이라면 더 배트맨의 속편의 매트버스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어쩌면 속편은 간단하게 더 배트맨에서 살짝만 활약한 캐드먼과 펭귄이 더 많은 분량으로 나오는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펭귄이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의 스케어크로우처럼 여기저기 나오면서도 꾸준히 매력을 어필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선 마치 수해 피해가 복구된 것 같아서 이 수해 피해가 어떻게 처리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심한 상태로 남아있다면 노맨스랜드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펭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배트맨 애속편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노맨스랜드는 다크나이트 라이즈 개봉 당시에 국내에 유명해진 원작인데 그 당시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아수라장이 되고 그 고담시를 배트맨 패밀리와 경찰들이 지킨다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고 스케일이 크게 연재가 되었는데요. 대다수의 시민들을 구조한 뒤에 미국 정부는 고담시를 무인지대라고 선포하며 군대를 동원해 그 누구도 빠져나오거나 들어갈 수 없게 만듭니다. 노맨스랜드에서 여러 배트맨 악당들은 자신만의 구역을 만들고 그 나름대로의 무질서의 질서를 만드는데요. 이처럼 노맨스랜드는 두 번째 영화에서 하기에는 등장인물도 많은데요. 물론 벌써 조커, 펭귄, 리들러가 나왔으니 이 세 명이서 삼국지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야 하겠다만 투페이스와 포이즌 아이비 정도는 이미 관객들에게 설명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꼭 노맨스랜드의 거대한 스케일을 그대로 반영할 필요도 없겠죠. 그냥 흐름과 배경만 따올 수도 있습니다. 수해 복구 중인 고담시를 배경으로 조커와 리들러와 펭귄이 나름대로의 노맨스랜드를 찍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홍수를 이용해서 킬러 크록을 소개할 수도 있겠습니다. 킬러 크록은 고담시 하수구에 사는 배트맨의 악당으로 배트 악당계의 대표적인 힘캐인데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인 불치병으로 악어인간 같은 외모를 가져서 사회에서 버려졌습니다. 그 뒤 하수구에 살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배트맨과 자주 충돌했는데요. 홍수 때문에 고담의 하수구에 살던 킬러 크록이 스몰된 지역에 나와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배트맨과 만난다면 꽤 그럴싸해 보입니다. 멜리부스라면 킬러 크록도 잘 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더 배트맨이 참고한 원작 배트맨 어스원 2에서 킬러 크록은 미로 같은 고담의 하수구에 사는 악당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애초에 수해 피해가 이미 복구가 된 것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리들러가 고담의 시의 방파제를 터뜨리는 건 제로이어에 나오는데요. 제로이어의 작가 스콧 스나이더는 제로이어의 고담을 재기불능의 엄청난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아니라 적당한 수준의 포스트 아포칼립스로 그려달라고 아티스트들에게 부탁한 바 있습니다. 어쩌면 더 배트맨의 후반부에서 배트맨과 캐드먼의 작별 인사 즈음에는 이미 수해 피해가 복구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편은 꼭 노맨스랜드의 이야기일 필요는 없겠죠. 더 배트맨의 제작자인 딜런 클라크는 매체 코믹북 무비와의 인터뷰에서 속편이 언제를 다룰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배트맨의 2년차를 다룰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 예를 들면 3년차나 4년차의 배트맨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딜런 클라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마도 2년차보다는 살짝 이후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라고 말을 마쳤는데요. 어쩌면 리들러의 홍수로 배트버스의 2년이 끝나고 속편에서 3년이나 4년 혹은 5년이나 6년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원작에선 3년차 배트맨의 이야기로 다크 빅토리가 나오는데 행맨이라는 경찰 연쇄 살인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행맨이 스탠리 맥켈을 비롯해서 여러 경찰들을 죽이죠. 아니면 완전히 다른 악당들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맨 리브스가 배트맨 앤 로빈의 포이즌 아이비, 베인, 미스터 프리즈를 참교육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맨 리브스가 배트맨의 이 멋진 악당들의 매력을 원작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현실적이고 느와르 영화에 맞게 잘 재해석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실제로 영화 조커의 성공 이후 워너는 미스터 프리즈 솔로 영화를 논의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스터 프리즈가 원작에선 너무나 비극적이고 아픈 캐릭터였기 때문이죠. 심지어 맨 리브스 감독도 미스터 프리즈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매체 콜라이더에 따르면 맨 리브스 감독은 배트맨의 요상하고 신비로운 악당들을 현실적인 톤으로 재해석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미스터 프리즈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리들러를 조디악 킬러이자 테러리스트면서 정치적인 주체로 재해석한 멜 리브스 감독이라면 미스터 프리즈가 어떻게 재해석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시를 든 것이지 속편에 확정됐다는 뜻은 아닌데요. 배트맨 애니메이션 타스에서 미스터 프리즈는 비극적인 사랑의 냉철한 피해자로 등장을 해서 엄청난 카리스마를 선보였습니다. 조엘 슈머는 이를 66년 드라마의 캠프 스타일로 재해석을 했죠. 덕분에 미스터 프리즈는 악당은 우스꽝스러운 악당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멜 리브스 감독이 드디어 미스터 프리즈에게 정의를 선사할 수도 있겠죠. 멜 리브스가 베인이나 포이즌 아이비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포이즌 아이비의 경우 영화 더 배트맨의 원작이 되는 롱할로윈에 재밌는 소재가 이미 잘 나온 바 있죠. 카마인 팔코네는 브루스 웨인을 조종하고 싶었고 포이즌 아이비를 고용해서 브루스를 조종합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캐드먼이 포이즌 아이비의 것임을 눈치채고 곧바로 그녀를 제압하는 명장면이 있죠. 롱할로윈에서 포이즌 아이비를 누아르물의 파무 파탈로 묘사한 기조를 잘 이어간다면 소편에서 포이즌 아이비가 정의롭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로버트 패틴슨은 소편에서 그가 파티계의 거물로 성장하는 모습을 탐구하고 싶다고 판단고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파티에서 플레이보이로 연기하는 배트맨의 모습도 이후 배트버스에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포이즌 아이비가 좀 더 자연스럽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베인의 경우에는 배트맨이 리들러의 팔로워를 상대하면서 사용했던 약물을 이용해서 재해석해서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특히 원작에서 배트맨이 로빈을 3년 차에 만나는 걸로 설정이 된다는 점에서 배트버스에 로빈이 나올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우선 로버트 패틴슨은 로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는데요. 로빈과 같이 영화를 하고 싶냐는 질문에 로버트 패틴슨은 13상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재미있게 답했습니다. 멜 리브스 감독은 로빈을 쓸 생각이 없다고 농담처럼 말했는데요. 이후 로버트 패틴슨은 2대 로빈, 제이슨 토드의 죽음을 다룬 이야기 데스 인 어 패밀리를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주변에선 이 작품을 영화화하기에 겁내지만 자신은 정말 재밌을 것 같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멜 리브스도 로버트처럼 자신도 이 작품을 좋아한다고 밝혔는데요. 아마도 조커가 빠루로 제이슨 대신에 다른 누군가를 죽이는 식으로 해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로빈이 나와야 한다면 로버트 패틴슨 배트맨과 친구, 파트너로 활동하는 걸로 재해석한다면 배트버스에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기존의 배트맨 로빈 다이나믹은 너무 이제 아버지와 아들 같은 느낌이 좀 있었죠. 더군다나 더 배트맨이 이제 막 2년차 배트맨을 관객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속편에서 더 젊은 새로운 영웅을 보여주는 건 로버트 패틴슨 배트맨을 한순간에 맨 애플렉 배트맨으로 만드는 무리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네요. 그렇다면 로버트 패틴슨이 아주 흔쾌히 보고 싶어하는 속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는 매체 데노브기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엉이 법정 같은 걸 하고 싶다. 부엉이 법정은 제로 이어를 쓴 스콧 스나이더가 처음 선사한 배트맨 코믹스로 수십 년 전부터 고담시를 실제로 지배했던 초극비의 상류사회 비밀 조직 부엉이 법정과 싸우는 배트맨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부엉이 법정은 정말 치밀하고 정말 꼭대기에 꼭대기에 꼭대기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요. 부엉이 법정이 미스터리하면서 세련됐고 또 우스스하면서도 참신하다는 점에서 멜 리브스 감독의 스타일과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로버트 패틴슨은 이어서 캘린더맨도 보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캘린더맨은 더 배트맨이 참고한 원작인 롱할로윈에 나오는 악당으로 작중에서 배트맨이 캘린더맨에게 홀리데이 킬러의 정체를 묻는 식으로 나옵니다. 고전에서는 달력 컨셉의 전대물 악당처럼 입었지만 롱할로윈에서만큼은 한니발 렉터 못지않은 존재감을 과시하는데요. 이번 배트맨도 공포를 제대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스케어 크로우와 대비시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번도 영화화 안 된 클레이페이스는 또 어떨까 싶은데요. 마찬가지로 매드 해터나 맨배트, 몽크, 닥터 데스, 미스터 블룸, 프로페서 피그 같은 악당이라면 더 배트맨과 유사한 분위기를 내면서도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트맨 영화들도 시리즈가 많다 보니 유명한 악당들도 한 번쯤은 다 나왔죠. 신선한 악당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큽니다. 이렇게 제작진과 배우의 인터뷰 그리고 원작의 흐름을 바탕으로 영화 더 배트맨 시리즈의 미래 행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제 사심이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팬의 입장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배트맨의 속편에서 어떤 악당들을 어떤 이야기로 보고 싶으신가요? 과연 멜 리브스와 로버트 패틴슨은 속편과 스피노프에서 어떻게 명작을 만들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